지금은 저 민공욱 사주를 해가지고선 그 부정선거 의혹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거를 좀 알아보려고 민공욱 사주를 해서 좀 이렇게 올리려고 그래요. 그 보통 부정선거에 대해서 막 파헤치는 거는 그 전 국회의원이죠. 그러니까 민경욱밖에는 통합대는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골수적으로 되게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싸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결국 올해하고 내년 이렇게 지나갔을 때 이 부정선거가 어떻게 진행돼 가지고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거를 내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정선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민경우는 1963년 6월 10일 양력이고 시를 몰라요. 시를 모르는데 이게 계묘, 무오, 신묘 이렇게만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아나운서 출신이고 상당히 그 이렇게 뭐랄까 그 아나운서 출신이면서도 이렇게 그 뭐랄까 임경변이 능하고 뭐 그런 식의 사주라 이렇게 해가지고서 저기 하면은 그러면 이 천간에 식신상관이 투관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보통 이 상관이 투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말을 잘하고 표현력이 좋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업이나 이런 식의 많이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진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임진시가 돼가지고 신금에 상관이 투과된 임진시주가 아니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진시가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12운성을 뽑으면은 절병절 이렇게 되고 12신사 12운성은 절병절이 되고 12신사는 장성육계 장성이 돼요. 그 다음에 대운형은 3으로 뽑아져 나가고 지금은 58세로서 53세에서 오는 자수대운에 와 있어요. 자수대운에 와 있고 그다음 일반 신자는 천을하고 이렇게 쭉 뽑아서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나오죠. 그래서 이제 오행 구성을 딱 봐가지고서 이 사주가 신강이냐 신약이냐 이걸 알아봐야 돼요. 신약이 신약인데 일단은 이 사주가 뭐냐면 이게 표면적으로는 이 사주가 저기예요. 그 정인이 투관돼 있어가지고 월간이 있어가지고 표면상으로는 되게 이제 올바르고 좀 이렇게 기가가 좀 강하고 원칙적이고 뭐 그런 것이 나타나죠. 그러나 이 그 지지가 일지나 월지 특히 월지가 이 사람한테 평간이자 이게 재성이 돼 있고 하면은 이 자기를 바치고 있는 기반이 약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사주는 신약 사주입니다. 근데 보통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성깔이 있고 뭔가 꾸준하게 막 고집부리게 하는 거 이걸로 봐가지고서는 이 사람이 신강한 거 아니냐 뭐 고집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는 이 신사 중에 나타나는 장성 이거고 그 다음에 12 일반 신사에 장분이 있는 이 사주들이 이렇게 되게 끝장을 보려고 그러고 되게 고집이 세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끝장 보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있는 사주라 그래요. 특히 이제 일지에 장군이 있으면요 뭘 이렇게 하면 끝장을 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민경옥이한테는 자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면은 자기한테 잘못 걸렸다 이거죠. 자기는 끝장을 본다 이렇게 하죠. 그거는 이 사주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나타나요. 근데 그 일단은 이 대운상에 흘러가는 걸 딱 봤을 때 뭐냐면은 지금 53세부터는 임자 대운이 이렇게 와 있어가지고 임자 대운이 아니고 자수 대운이 아니고 자워충이 돼가지고 이렇게 직업적으로 이렇게 58세 올해 자워충이 돼서 뭐 이렇게 탕 쳐가지고 자기한테는 큰 사회적이나 직업적인 큰 변동운이 왔는데 이 사주에는 식신상관에 이렇게 오게 되면은 관운하고는 반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관성에서는 좀 어렵다, 버겁다, 힘들다. 이제 이런 식의 해석과는 그런 식의 운이 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오행구성으로 봐서는 이 사주가 신약하다. 이제 그걸 설명을 했죠. 그리고 또 뭐냐면 이렇게 신묘는 전침이라 그래요. 전침이라고 되게 날카롭고 가슴은 자세하고 섬세하고 좀 이렇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전침 있는 사람들이 보통 아나운서 계통으로 많이 가고 그 소프트웨어 계통으로 많이 가고 이렇게 뾰족하고 이렇게 뭐 뜨개질 한다거나 간호사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는 사주가 이 전침이라고 하는 그런 식의 운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 사주가 또 특징이 뭐냐면 이게 무게 합이 돼 있어가지고요. 은근히 이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자기 진실을 내보이질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이렇게 막 이렇게 탁 붙고
속하는 그런 식의 기질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좀 박정하다 그래요. 좀 냉랭하다, 박정하다. 그러면 또 뭐냐면은 이 지지에 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도합해살로만 되어 있는 사람들이 콩콩사주라 그래. 콩콩사주. 이렇게 똑딱 끊어요. 똑딱 끊어가지고 인간미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게 무게합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게 톡탁 끊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권이나 자기 신권을 위해서 탁탁 이렇게 누구가 협력을 잘하는데 그것이 딱 끊으면 딱 정량인 것이 탁탁 끊어지는 사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이렇게 인간미가 없다 그래요. 그러나 이 사주는 뭐냐면 이렇게 장성살이 있어가지고 자기한테 한번 어떤 일이 발생해가지고 보면은 끝장을 보고 끝까지 고집스럽게 내세우는 걸 있죠. 그러나 이 사주가 뭐냐면은 신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이제 큰 세력이 딱 오면은 이게 물러나게 돼 있어요. 신약사주. 이 사주는 신약사주고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이렇게 오묘파 도화가 되는 거는 콩콩사주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 사주가 전반 사주 구성을 보냐면 신약한 평간성 정인사주거든요. 이거 기본적으로 사주에서는 얼주가 그 사람의 부모, 형제 그것도 얘기하지만 직업적인 거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주는 일간 위주로 이렇게 판단하는데 얼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보면은 그 사람의 사회적인 틀이나 성격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처럼 평간 정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되게 원칙적이에요. 원칙적이고 학자풍이고 되게 좀 이렇게 순리를 따르고 하는 그런 식의 사회적 직업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상관이 투관되어 있으면은 말을 잘한다. 그래가지고 가르치는 업이나 아나운서 쪽으로 많이 나가고 이 전침이 있으면 더 그런 쪽으로 나간다. 그런 식의 사주입니다. 전침이라고 하는데 특히 신묘 같은 거는 이렇게 되게 아름다운 거, 섬세한 거 이런 걸 또 좋아하는 그런 기질이 좀 있어요. 그러면서도 상관하고 여기에 이제 식신이 같이 투과되어 있는데 사주에서는 용신을 잡고 운영할 때는 무슨 얘기냐면 천간에 투과되어 있는 거를 관성이나 재성 위주로 해서 잡고 한 것이 원칙인데 이것이 합의되면은 기반된다 그래요. 기반돼 가지고 이 구실을 못 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게합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이권을 딱 세울 때는 정도를 내세워가지고는 좀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요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떤 이제 원리원칙이나 어떤 이론적인 거나 명분을 내세워야 할 때는 정말 살짝 자기 이권을 챙기고는 그리고 양다리 걸치는 성격이라 그래 이 사주는. 이 사주는 이렇게 볼 때 신약하면서 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자기 이익이나 자기 하는 일에서는 끝장 보려고 하는 고집은 세지만 이 사주는 신약하기 때문에 일부 어떠한 유튜브에서는 지금 이렇게 민경옥이가 막 이게 부정적을 파헤치니까 민경옥 대통령 이러면서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 사주 자체에서는 신약하고 대권 그릇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운을 탔을 때는 자기가 좀 득세해서 나가지만 실적으로 대권을 잡을 만큼 큰 그릇은 못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신약하면은 일단은 월간에 투관되는 무토가 이 사람한테 용신이 되는데 요거는 이 용신이 이렇게 연간 계수하고 이렇게 합의돼가지고 기반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요런 사주들은 별로 이렇게 사회적 운이 재미가 없다 하는 그런 식의 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봤을 때 뭐냐면은 이 친구가 잘 나갔을 때는 언제냐면은 이렇게 48세, 이렇게 53세에 48세 있을 때 이렇게 청와대 대변인을 하고 할 때 요때가 좀 잘 나갔을 때예요. 요때가 잘 나갔을 때입니다. 그리고 또 요 사주가 또 뭐냐면 이렇게 은근히 이게 일제 재살이 있으면은요, 이게 꾀돌이 기질이 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은근히 남을 이용해서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식의 사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민경의 사주에서는 전반적인 속성이 이런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58세로서 58세부터 자수대운이 이렇게 왔는데 좌우치용돼가지고선 일단은 이 식생상관이면 관성을 들이칩니다. 쳐가지고선 이 관운이 큰 인생에 있어가지고 큰
어떠한 변곡점이 되는 거는 이 대운행에서 가름하는데 일단 식신상관운이 와가지고 관운이 몰락했다 이렇게 보면 맞는 거죠. 그래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2020년도 이렇게 되면 경자운이 되면요 이 사주 신약사주기 때문에 겁재가 와가지고선 이 사람을 막 저기하는 운이 와 있어요. 이 사람을 이렇게 그 겁재운이 와가지고 가장 큰 어떤 게 그 여러 사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큰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도움해가지고 막 득양하는 운이 와 있어요. 그런데도 이 자수는 자묘 상령이 돼가지고 되게 신경 쓰고 까다로운 운이 왔다 그런 식의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여러 사람 도움으로 득양하고선 이렇게 막 뜨고 뭐 그런 식의 운이 와 있죠. 그러다가 내년에는 신축년 이렇게 딱 오는데 완전히 이 사람한테는 이게 비견 인수해가지고 용희신이 왔어요. 용희신이 왔습니다. 용희신이 왔어요. 용희신 운세. 용희신 운세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득세합니다. 되게 득세합니다. 득세예요. 되게 득세합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그 부정선거를 파헤쳐가지고선 검찰, 법원에서 제대로 요거를 판정해내면은 엎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민경욱이가 이게 다시 그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운세로서는 그래요. 그래가지고 2022년, 2023년도 이렇게 지나서는 이 사람이 쉽게 말하자면 그냥 이렇게 생재하고 재성으로 가가지고 좀 잘 나간다 그래요. 잘 나간다. 잘 나간다 이렇게 관운적으로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뭐랄까 수익적으로 잘 나간다 이제 이런 식의 해석하는 그런 식의 운입니다. 그래가지고선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이 부정선거 결말해가지고 그 보면은 방금 전에는 그 양정철이 사주를 봐가지고서 양정철은 불리하게 가는데 민경욱은 유리하게 간다는 거죠. 특히 내년에는 용의신 운이 와가지고 상당히 뜨는 운이 와 있어요. 뜨는 운이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결말해가지고서 자기가 바라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은 득세하는데 후년 이후는 관연이 또 기울어요. 한산하게 지내가지고 그냥 위야위야 이렇게 지내는 그런 식의 은혜요. 이때는 이렇게 자기가 뭐 이렇게 수익 활동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생재하고 재성으로 오면요 관운은 별로 뛰질 않아요. 그래서 수익 활동 쪽으로 많이 나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냥 적당히 지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일반 사람들이 민경욱 뭐 부정선거를 막 파헤친다가지고 민경욱 뭐 이렇게 대통령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 사람 자체는 콩콩 사주고 약간 또 얍삭한 사주기 때문에 이 그릇이 안 돼요. 대권 그릇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당차게 큰 일을 하질 못합니다. 일단 대권을 잡거나 큰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신강하거나 특수한 사주가 돼야 됩니다. 신강하거나 특수한 사주가 돼야만이 이렇게 맞는 거죠. 문재인도 되게 이게 신강하면서 특수한 쪽에 끼운 사주입니다. 옛날에 김대중이도 그렇고 노무현이도 그렇고 이명박이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역대 대통령들 다 보면은 신강하면서 이게 특수한 격으로 가 있는 사람이에요. 김대중 같은 경우는 이게 종살격으로 상당히 특수격에 갔던 그런 식의 사주입니다. 김영삼이든 이게 갑기합도 작기해가지고 지금 트럼프처럼 되게 특수하면서도 신강한 그런 식의 사주였었어요. 이런 식으로 되지 않으면은 대권을 잡을 수가 없어요. 대권성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대권성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사람이 지금 막 끝까지 파헤치고 하는 거는 이 책임에 장성이 되게 강하고 장군이 있어가지고 끝장 보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내년 운이 괜찮아가지고선 좋은 결말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